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 주식시장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네,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싸움, 그리고 나서 좀 봉합이 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중동에서 또 전쟁입니다. 참 피곤하시죠? 네, 이럴 때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멘탈을 잘 잡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한 멘탈 잡는 방법으로 한 6가지 정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제 나만의 어떤 루틴, 예, 나만의 좀 어떤 루틴을 만들자. 어, 그래서 그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로 멘탈을 어떤 극복하는 거죠. 예. 어, 이 이야기는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뭐 어쨌든 뭐 이제 멘탈을 잡는데 많이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주식은 상당히 또 멘탈 게임이기도 합니다. 음. 보통 어떤 악재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공포심에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포 매도라고 하죠. 그럼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이 감정에 따른 감정에 휘말려서 자신의 어떤 일정한 루틴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루틴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포에 주가가 하락할 때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루틴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 루틴이겠죠. 예.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루틴대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이 루틴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봉 차트를 만든 캔들 차트라고 하죠. 이 캔들 차트를 만든 혼마 무네이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매수하기 좋다 생각할 때 3일을 기다려라. 3일을 기다린다. 이게 뭐냐면 이제 혼마 문의사가 시장의 경험을 겪으면서 얻게 된 자신만의 어떤 루틴이죠. 예. 많은 프로 선수들도 보면은 뭐 골프, 야구, 뭐 그 다음에 뭐 테니스 이런 선수들 보면은 그 당구도 그렇고요. 이 선수들마다 보면 어떤 이렇게 습관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뭐 공을 던지기 전에 뭐 모자를 한번 이렇게 만진다거나 그런 자신만의 어떤 루틴. 네. 왜 그럴까요? 네. 그 루틴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일정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잘 됐을 때 이것은 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정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공포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갭 하락이 있었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 주가를 보면은 올라가다가 갭이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갭이 생겼다 하면은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흥분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갭이 생겼다는 것은 여긴 호재. 그러면 탐욕이 생기죠. 호재에 따른 탐욕이 생긴 결과로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공포에 따른 이런 그 하락갭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공포를 이렇게 극복을 했고요. 극복하는 거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추가로 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어떤 이제 작용 반작용 또 이렇게 가야 할 곳에서 못 가면 반등한다. 예. 그러니까 공포심에 하락을 했는데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져야 될 지점에서 지지를 이루게 되면 반대로 역작용.
역작용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런 어떤 주가의 루틴을 정확히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그 이제 그 이제 호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미국 그 교통 당국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어떤 멘트를 내놨어요.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와 좋겠다 하면서 근데 호재가 이제 다른 종목은 중동 전쟁 때문에 다들 내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다른 종목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비슷한 루틴을 보였는데 여기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장 시작하고 좀 상승세 보였는데 이내 하락을 해버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죠. 채우지를 못했죠. 근데 일단 갭을 만들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갭 쪽으로 일단은 한번 갑니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버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갭을 이렇게 갭이라는 것은 이제 에어 쿠션 같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극복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쭉 내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뚫려 버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아 버리죠. 지지는 저항으로 바뀐다. 이렇게 밀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쫓아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갭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뭐 프로골프 선수다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그런데 100% 완벽한 선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의도한 대로만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매매 루틴을 잡았을 때 나는 갭 저항을 돌파할 때 가서 매수를 한다. 근데 생각대로 상승을 잘 했죠.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대응을 할까?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대로라면은 이런 갭 저항을 돌파했다. 그러면 테슬라처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까? 대응을 할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좀 생각을 해 둬야겠죠.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만족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탄탄대로로 꽃길만 걸어가는 큰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100%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 백전백승을 하는 주식 고수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주식 고수는 없다. 특히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 그래서 자, 테슬라는 이제 그 교통당국의 멘트 그 호재로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플러스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수 상황을 보시면은 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저는 처마 밑에 달린 이렇게 물방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그런데 쫙 올라가 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롱대롱대롱 하다가 언제 툭툭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안 떨어지면 다행이죠. 네, 공교롭게도 이 상황에서 전쟁이 지금 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낼까?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뉴스를 보면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이란이 텔아비브를 공격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겠구나. 그러면 뭔가 이제 확전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런 뉴스를 전하는 그 언론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만 흥분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뭐랄까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전하는다라기가 좀 어렵죠. 자, 미국이 이제 여기 이제 방공망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해주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뭐 CNN 속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렇구나, 큰일 났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선 이번 전쟁의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특이한 점, 이 핵심이 뭐냐면 보통 전쟁이라는 것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 서로 싸웁니다. 물론 뭐 배 타고 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우인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과 이 중간에 큰 아주 상당히 넓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나라들 간에 이런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까?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예전에 이제 멀리 있는 그 이라크를 침공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 이 중간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끼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나라가 전면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처럼 그런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중간에 뭔가 좀 이렇게 뭐 미국이 이제 협상팀을 꾸린다거나 해서 이제 뭐 협상을 이루어낼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계속 찐뻑찐뻑 뭐 드론 뭐 한 몇십 대 날리고 또 미사일 몇 방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찐뻑찐뻑. 그다음에 뭐 이란의 뭐 요인을 이제 암살을 한다던가 정밀 그 유도 폭탄으로 이렇게 전투기에다 딱 쏴서 그 정밀 타격을 한다던가 이렇게 다 요인 암살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시간을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의 좀 주요한 점은 뭐냐? 장기화. 이 장기화가 될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재료는 처음에는 신선해요. 근데 이것이 전쟁이 일상화되면은 나중에는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좀 그거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할 것 같아요. 빨리. 왜냐하면 이 중동 전쟁을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빨리 소화해 낼 것이다. 그러니까 악재를 빨리 소화를 해내고 문제는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 이라는 악재는 빨리 소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움직이는 문제는 아마 다른 문제 때문에 움직이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 그 협상이 중국하고 뭐 완료가 잘 된다던가 확정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무슨 다른 악재, 뭐 미국의 뭐 계엄령이 선포된다던가 이런 악재. 예. 그러니까 정작 이 이란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잡지는 않고, 예, 이것은 빨리 사람들이 그냥 전쟁의 일상화 되면서 소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문제, 파급되는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길어지면서 뭐 사우디나 뭐 다른 나라들이 이번 기회에 뭐 기름값 좀 한번 올려볼까 하면서 뭐 다른 조치를 취한다던가 그래서 기름값이 막 폭등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지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막 그렇게 경제가 위태위태해지고, 예,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상황들이 발생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주말 동안에 또 추가로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멘탈을 잡는 그런, 그러니까 이 주식에서 이 멘탈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고요. 이 멘탈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연구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자신의 매매하는, 그러니까 매매 일지는 그냥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분석을 해야 돼요.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루틴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멘탈이 어떻게 약하구나. 그럼 이제 멘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쓴다거나. 그래서 자꾸만 그러니까 마치 그 투수들이 이제 연습할 때 옆에다 카메라를 갖다 놓고 나의 폼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던져보고 영상 보고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수정해서 또 연습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어떤 문제도 있지 않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